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개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요, 개소리의 천국이죠. 본인의 일을 떠넘기면서 하는 상사의 말 중에 다 너 잘되라고, 너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아빠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삐쳐서 그래요.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조차도 그 많은 얘기들 중에 사실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이게 아이의 신발끈을 대신 메어주거나 가방을 들어주고 숙제를 대신해주고 아이가 다칠까 봐 길가에 돌멩이를 치운 적이 있다면 이네이블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의존자로 만들어서 그토록 사랑했던 상대방은 망가져 버리는 거죠. 헬렌은 제니 때문에 살아간다. 반면 제니의 눈에는 미묘하게 절망적인 기색이 어려 있다. 제니는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인 셈이다. 이네이블러인 부모들은 서툰 아이를 위해 본인이 희생했다며 뿌듯해합니다. 사실은 아이의 즐거움을 빼앗은 것일 뿐인데도 말이죠. 심지어 저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애세포 또 성욕세포를 자극해줄 아주 섹시한 책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키워주는, 성감을 높여주는 식품을 최음제라고 하는데요. 티타의 요리가 최음제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창조가 이루어진 날이었다. 선사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류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20년 안에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무려 2242개인데요. 이 지역 소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 10억 명,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이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시로 몰려드는 걸까요?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은 프랑스 혁명을 당시 그림과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상류층들은 살아남게 되고요. 이 그림이 너무나 혁명의 불길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와 함께 19세기 프랑스로 떠나볼까요? 그리스 최고의 비극으로도 꼽힙니다.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친아버지인 줄도 모른 채 그를 죽였고 왕위에 올라 어머니와 결혼을 했으며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두 아들은 테베의 왕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다가 서로가 서로의 칼에 찔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우리도 오이디푸스처럼 운명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정이라면 그러면 아무리 나쁜 운명이라도 충실하게 나쁜 운명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책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세계의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전쟁 문학의 명저로 꼽힙니다. 겨우 몇만의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를 정복한다는 아주 위험한 도전에 나섭니다.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투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진짜 숨은 가치는 카이사르의 야심과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패자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실크로드, 낭만적이죠. 그리고 데블스, 무시무시한 악마가 함께한
실크로드는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탐험가들이 유물을 얻기 위해서 사기와 협박을 일삼는 것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수법으로 벽화들을 떼어내는데 아주 흉측한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화려한 성공 뒤에는 이들의 약탈에 이용당했었던 현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에서 진짜 악마는 누구일까요? 클라라라는 인공지능 로봇과 조시라는 어린아이의 서로 친구로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더 많은 것을 관찰할수록 더 다양한 감정이 생겨요.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가더니 아니 이제는 극장 좌석까지 차지해 버리냐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왜 인간은 친구가 필요한가요? 우리 인류는 엄청난 이 위험들을 다 극복을 한 존재예요. 자연 재난, 감염병, 전쟁, 금융 위기까지.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결핍이 있으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서는 우리의 생존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바로 그게 이제 지구 한계입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나만은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역에서 화장터로 직행합니다. 샤워장에서 흘러나온 것은 독가스였습니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삶이란 건 허무한 게 아닐까. 이것은 소설인가 예언서인가? 인간의 삶은 온통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 암울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게임 공간은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살찐 사람은 마른 사람으로, 숫기가 없는 사람은 활발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었다. 가상 부동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 잠깐만 죽을게 삼각형처럼, 나 잠깐만 죽을게 단정한 선분처럼, 잠깐만 죽을게 어디서도 목격한 적 없는 온전한 원주의를 생각하며. 물리가 일종의 시라고 생각해요. 달은 떨어지고 있다. 땅에 닿지 않을 뿐이다. 빛은 에너지 양자로 구성된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나의 문장으로도 세계는 금이 간다.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겁대가리를 상실했던 것이다. 소설가인데 식당을 운영해? 그런 게 모험이겠죠. 소설가의 모험. 이 2020년대, 2030년대가 되면서 민간인들이 화성에 가는 그런 것도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무모한 것이 비겁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찾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찾을 확률은 0이다. 팬덤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팬덤 경제의 총시장 규모를 약 7조 9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채 마켓도 작년 거래액이 약 1조, 시가총액 900조 원의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팬덤 경제에 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지배하던 시장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팬덤 로드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